2023년 12월 19일 오전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 황제가 되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기아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전쟁 문제를 해결하실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그 열리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정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풍수, 그리고 관상, 관상이라 그러니까 관상 잘 보시는 분이 말이지, 제 관상을 보면은 어떻게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욕 들어 먹을 일 있으면 또 먹어야 되고, 하여튼간에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내 얼굴을 안 드러내고 할 때도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드러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관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척 보면 알잖아요. 내가 관상이라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어제죠. 아마 어제가 자기 생일 같은데 12월 18일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막 바둑판처럼, 바둑판이 가로 19줄, 세로 19줄, 곱하면 361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게 짜게 가지고 막 요런데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관상의 전문가라고 볼 수 아니겠어요. 뭐 콧대가 어떻다, 욕이 어떻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럼 뭐 진짜 모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관상을 보는데, 관상을 잘 보시는 분이 내전에 한번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는데, 요 밑에도 본다 그래요. 얼굴을 360등분 해버린단 말이야. 바둑판처럼. 하여튼 뭐 360등분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잘게 잘라봐요. 그러니까 요 눈썹이라든지, 특히 인당, 뭐 이런데, 뭐 코끝, 뭐 입술,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는가 봐요. 진짜 그렇게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요 입술 요 밑에 보면은 요것이 이제 원래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보다 4살 적다 말이야. 그러니까 60 너희라고. 64살 딱 되면은 어제 생일 지났다고. 그러면은 요 모습을 보면은 밑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어나가지고 밑에 사람이 대든단 말이야. 대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좋지 않는 그런 옥루로 들어간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세 가도를 겪었을 때는 항상 밑에서 위에 사람을 치가면서 이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이제 손석희 씨가 2016년도 10월 24일 날 그 태블릿을 언급을 했다고. 그 태블릿을 언급을 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는데, 그 태블릿을 조작, 허위, 날조를 한 사람이라고 어제 내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그분 이름이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사람 내가 유튜브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산시장 출마도 했다가 낙선하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포문을 열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일은 자업자득이니까 자기가 한 행위는 그대로 받으니까 아마 그런 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저기 조갑재 씨하고 지금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조갑재 씨하고 이제 같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대기 이제 이렇게 칩니다. 굉장히 칩니다, 지금. 조목조목 친다고, 지금.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풍수하고 관상에 이제 그 밝으신 분이 이제 지창용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뭐 돌아가셨는데, 이 지창용 박사님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제 국립현충원 위치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 위치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혁명을 한다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은 이거는 뭐 사형이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혁명 주체 세력들이 그냥 줄초상 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지창용 선생님한테 찾아왔는가 봐요. 뭐 유명하니까 풍수도 잘 보고 관성도 잘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지창용 그 선생님께서 성공한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날짜도 정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16일로. 원래 근데 5월 15일인가 뭐 하려고 했는데 아마 날짜를 정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찾아왔다 그래요. 자기도 이제 12.12 사태를 전후로 해가지고 자기도 뭔가 감을 잡잖아요. 대통령이 될 건가.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지창용 박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글로 써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관상이 천자가 될 관상이래요. 천자. 그리고 그 교감력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박천지 3대 홍두군 다음에는 청이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설명하면 기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교감력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 지창용 박사님이 지창용 선생님이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대로 됐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하나 했는데, 한 사람의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의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가는 대통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 세계,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성군이 나온다. 성군 대통령이 나온다. 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다르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난장판, 이런 썩은 오물덩어리, 그런 정치인하고 틀리잖아. 성군 대통령이라면은 거룩할 성자단 말이야. 그럼 성자를 늘 언급을 해야 돼요. 성자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라면은 샤카무니, 그리고 공자, 또 예수, 뭐 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김일부 대성사, 최수훈 대신사, 이런 분들의 정신을 늘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이죠. 늘
말로서 생각을 하니까 말이 나온다고.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그분은 이제 그 지창용 박사님은 그 신인은 몰랐어. 신인이 오신다는 것은 몰랐지만은 성군이 나온다는 것은 알아본다. 자기 영적 수준에 따라서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은 일반인들이 눈으로 볼 때라도 성군이다 이 말이야. 성군.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성군이 나온다 이 말이야.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간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불쌍한 대통령이 나온다 그랬죠. 불쌍한 대통령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고 불쌍하잖아. 그러나 자기가 지은 업이 있지. 허경영 총재님을 그 이춘상이를 통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가는 또 받아야 되잖아. 이명박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표를 도둑질해 갔거든. 여하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또 어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간다. 연산군이 이제 쫓겨나갔죠. 연산군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간 겁니다. 그 연산군이 이제 쫓겨나갈 때에 그 부중 궁궐에 숨었는가 봐. 숨었을 때 연산군의 이제 아주 신복이 박원종인지 아마 그럴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고. 그런데 숨어 있는 위치를 박원종이가 알아. 그래 숨어 있는데 박원종이 가니까 아이고 살았다. 이제 네가 내 좀 칸보이 좀 해라, 좀 보호해라 이렇게 하니까 보호 좋아하고 이제 그 사람이 반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권력을 줄 때까지는 산천초목이 떨었지만은 하늘이 권력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회수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하나의 그 양아치지 뭐 양아치 하루 아침에 양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어서 이제 체포 구금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불쌍한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가는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군이 나온다. 하여튼 이제 성군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참 신인님께서 이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전에 지금 오늘 아침 자정쯤 돼가지고 아마 12월 18일 어젯밤 12시쯤 다 돼가지고 아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돈봉투 사건으로서는 잡지를 못하고 정치 자금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이제 유창훈 판사가 이제 구속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한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분이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예요. 억울한 사람은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야말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있고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박윤수 선생님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100% 다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제 그 국가혁명당 단가 보면은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볼 만주대륙 만주벌판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단군도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단군도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 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루가자. 아까 정규재가 기억이 안 나도 이제 생각이 나네. 정규재 씨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막 강력하게 치고 있다고. 니 그래서 되나? 이런 식이에요. 니 그 태블릿에 조작한 놈 아니까? 이런 식이에요. 조갑재 씨는 그 윤석열 대통령 사형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랬거든. 니는 사형당해가지고 죽어야 될 놈이다. 이런 식으로 2016년, 2017년에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후보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군일의 최고 성군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말을 바꿔서 윤석열을 막 대들고 있어요. 사람이 뭐 그렇습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단군도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 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루가자 할 때에 단군도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할 때에 단군도 아사달이 단군 시대가 언제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그 이전에 이시조선, 그 전에 고려, 그 전에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이전이 단군 시대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00년, 5,000년 전에 그 단군이 있었던 동업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이 말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단군 도읍 아사달은 불과 100~20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우리나라 수도다. 막 수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다스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잘 나가다가 삼천포 주민에게 미안하지만은 왜 잘 나가다가 옆불떼기로 빠지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말살시킨 놈이 이제 모택동이라고. 모택동이가 1966년부터 1976년 그 10년간의 문화혁명을 하면서 중국 대륙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원 문화 이런 유적 이런 것을 싸그리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일제시대 때는 이제 이만희 시류, 검수령이 하고 그 밑에 있는 오봉, 이병도 지금 대한민국에 사고 있는 전부 다 국사학자들은 이병도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병도 요런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찌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었던 양반들이 우리 한반도로 지금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 박인수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이제 한평생 억울함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미쳤다 돌았다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결혼하면 뭐 3억 주택자금 2억 결혼하면 1억 그리고 이제 출산하면 5천만 원 뭐 그리고 주부 전업수당 월 100만 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미쳤다 돌았다 해가지고 한평생 이렇게 은혜를 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박인수 선생님도 그래요. 이런 사람 억울하다고. 그리고 변희재님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겠네. 변희재님께서는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는데도 지금 이제 오늘 송영길 대표처럼 구속돼 가지고 1년을 살았어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진실을 이야기한 대가가 구속. 송영길 대표도 구속.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가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신인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구속됐다는 거, 이 추운 날씨에 보통 이 일반 밖에서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그 안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지 않겠어요. 훨씬 힘들지. 지금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이해찬이라고 있어요. 이해찬 이분도 다 감방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 총리죠. 이해찬 이분도 그저 전두환 대통령 들어설 건물에 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방생활 많이 했습니다. 도피생활도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이 감방생활 하다 보니까 감방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교도소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아무리 죄를 지어 갔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 많은 그 교화 시설이 조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나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있지만 더 이상 못 하겠고 그렇지만은 힘들잖아.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하더라도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을 못 가고 그 맡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체포구감 돼가지고 진짜 구속수감 될 수도 있다고. 왜냐하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예요. 오늘이라도 소환할 수가 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서 정신이 똑바르면 그렇다고. 지금 그래서 금년 들어서 지금 이제 안도환 검사하고 정희섭 검사 그리고 손주성 검사를 탄핵 소추를 했다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아무 죄가 없는 지금 보니까 송영길 대표를 이제 구속하고 또 송영길 대표하고 관련 없어요. 이게 그거 사람은 죄 없는 사람 또 국회의원 20명을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을 소환하려고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난리야 지금.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운기가 다 돼가지고 어제부로 여기 요 밑에 관상학적으로 밑에 사람들로도 치kim을 당하는 그런 운으로 들어갔고 28일날 22일날 지금 태블릿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요. 22일날. 그럼 오늘이 19일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거기 결과가 나와요. 김한수 태블릿이냐 최순실 태블릿이냐 대한 결과가 나오고 22일날 또 거기 나온다던데 검찰이 무리하게 말이지 판사들 15명을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이 또 22일날 나올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8일날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이제 임명안에 대한 법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법 제정이 이제 아마 통과되죠. 통과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복판으로 들어갔다고. 그 와중에 눈치가 빠른 사람이 지금 정규제가 이제 재벌하고 언론 권력 그리고 재벌들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임계점에 도달됐단 말이야. 그래서 재벌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치고 있는 것이 정규제하고 조갑제가 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꿈을 못 깬 사람이 이봉규 그리고 이제 고승구 그리고 신의 한수, 신혜식 이런 사람들이 아직 꿈을 못 깨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꿈을 깨겠죠. 깨게 되면 같이 동참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정강훈이도 이제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22일 날에 일본에서 주간지 거기에서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제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이제 지식층은 다 알게 된다고. 거기에 대한 유튜브도 나왔어요. 한 2만 명 정도 봤어요. 한 2, 3만 명이 봤어요. 나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좀 알아라고 보내려고 해도 워낙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 거기 이제 방장들이 있거든. 그 카톡을 관리하는 방장들이 우익적거는 좀 그런 허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막 이재명이 빨갱이 뭐야 문재인이 구속 이런 거는 막 허용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 반대되는 것은 거의 안 해. 거기 올리면 삭제당하거나 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지금 그게 조금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뭐 신인님 자체가 젊은 시절에 이병철 회장님을 만났는데도 이병철이란 말을 못 내니까 세상이 그래 돼 있다고. 그래서 뭐 내 같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는 안 올린다고. 내가 볼 사람만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2024년 금년에 지금 이제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금년에 희한해요. 2023년 12월 25일이 그 예수 성탄일이잖아. 그런데다가 음력으로 11월 13일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생신이고 신인님의 탄광일이고, 그리고 그날이 이제 정사일이야. 정사 같으면은 정은 정도령 할 때 정자라 그래. 그리고 사는 세상의 모든 돈이라 그래. 정도령이 모든 돈을 움켜잡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래요. 아주 길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이 정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말하면 이제 막 하이라이트가 있거든. 지금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미 전쟁은 터진 상태고, 김기현이 대표 측에서 내려왔고,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했고, 검찰 세 사람 탄핵 소추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송영길을 구속시키고, 송영길 외에 또 이제 한 20사람을 또 이제 소환하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이제 통과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가운데에 뭐 재벌들도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원래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하고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은 언론 재벌이 키운 사람들이에요. 재벌과 언론 방송 이런 기득권자들이 키운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접었단 말이에요. 내려와 임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아는 사람이 정규제고 조갑제고, 나머지 이봉규 뭐 고승국이 뭐 신혜식이 정강훈 이런 사람은 아직 꿈을 못 깼다고. 좀 있으면 깨지.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가만 앉아 있으면은 뭐 자기들이 국회에 온다 하고 이렇게 할 줄 생각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려. 완전히 바뀐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쿠데타를 그 모의를 했다 그래요. 모의를 할 때에 예행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중앙정보부장 밑에 감찰실장이 있어요. 그 아주 이제 군대로 말하면 보안사령관 정도 되는 거지.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이라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하고 예행 연습을 많이 했다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10월 26일 날 밤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단 말이야. 그럼 그 날이 그 4일이잖아. 그 4일이면은 그렇게 예행 연습을 많이 한 것을 실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 이것이 그 감찰실장의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실행이냐 하면은 쿠데타를 할 때에, 중앙정보부에서 쿠데타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130명 딱 잡아가 버리면은 대한민국을 쿠데타가 성공된다 그랬거든.
대한민국에서 130명만 딱 잡아내 버리면은 성공된다고. 그러니까 열거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막상 그 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감찰실장이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듯이 대한민국에 일단은 1차적으로 한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늘이 정해진 바니까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고. 이것을 허경영 이제 3,000명 일단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면은 밤 사이에 계엄령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깨끗해져 버리고, 그리고 한 달이면은 대한민국은 싹 다 바꿔버린다고. 성군이 나타나서 신정 정치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정부가 내려앉는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내려앉으면은 이제 대통령은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 그때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때 이제 TV 토론할 때 말이야. 뭐 국가혁명당하고 이제 뭐 국민의힘당하고 합당을 하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합당을 해서 이제 그 일단 후보 속에 들어오면은 거기 들어갈 때 결정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이름이 불로산상 그 하시는 분 안은식이 이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영근 씨도 한국 유엔 봉사 총재님이잖아. 그리고 부총재가 허경영 총재님이니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어. 일단 들어가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가 자기가 신인이고 뭐지 어떻고 하겠지만은 불로유가 국가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상 없다고 밝혀냈잖아. 이 돌대가리들아. 이거는 전 국민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알아라고. 꿈깨라고 하는 소리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긴 잠에서 좀 자고 있다고. 긴 잠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한덕수, 밑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저 이재명이, 밑에 그 오늘 구속돼가 간 송영길이 다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게 안티 하는 사람 지금 누구냐 저게 정인태, 이런 사람도 긴 잠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단군도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단군도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룩하자. 중간에 말이 또 기억이 조금 안 나네. 아침이 돼서 뭐를 안 먹어서 기억이 안 나나. 정규제가 아까 말도 안 났지만은. 자, 허경영 총재님의 그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힘을 내시고. 허경영